자,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딱 발생되면 아내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남편에 대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상관녀가 궁금해요. 어떤 년이길래 내 남편의 마음을 저렇게 해서 내 남편이 나 말고 사랑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굉장히 집요해요. 알아야 되거든. 일단은 알아야지 이해가 되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그 상관녀를 알으려고 무지하게 쓰는데 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아내와 상관녀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를.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남편이 딱 있어. 버티고 있어요. 이 남의 편이. 근데 이렇게 한번 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남의 편이고요. 그죠? 좋게 표현하면 남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내 편이에요. 그것도 남편이잖아. 그럼 어느 걸로 압축할까? 간단하게 가자고요. 어쨌든 남편을 중심으로 가면 이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상관녀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와 상관녀를 한번 누가 있다고?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아내니까 내가 있는 건 맞아. 그래, 우리 웃자고 뭐. 자, 여기 아내가 있고 여기 상관녀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결혼의 의미죠.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약속. 신뢰. 뭐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했죠. 즉 의미와 가치를 공동적으로 함께 가보자 약속을 하고 신뢰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약속은 사회적인 약속이죠.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공표가 다 됐잖아. 사회적으로 공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 부부야 딱 그러면 그건 다 용인돼요. 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자, 재밌는 거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왜 보호를 받습니까? 약속을 하고 실현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신고라는 걸 한다라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논제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남자가, 이 남편이 오래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무한 책임이 있어요. 무한 책임이 뭐라 했습니까? 남자가 유일하게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무의식의 사랑이에요. 남자는 이거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남자에게는. 사람 같은 소리 하면 이제 더 즐겁고 재밌는 거지. 자,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성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과 또 권리가 들어있어요.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져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 있죠. 자녀가 있어요. 자기의 후손들의 공동 양육에 관련되는 것부터 성적 책임부터 무한 책임에 남자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법적 보호를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아내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그래서 남편을 중심으로 볼 때 아내에게는 여자라는 호칭을 안 쓰는 거예요. 여자라는 호칭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수많은 것으로서 이 사람에게 그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이 권리의 모든 것을 이 아내에게 부여를 해준 거예요. 남편과 이렇게 너는 이 권리를 갖고 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내예요. 이혼해서 서류로 끝장내는 그 순간까지는 그래요. 자, 그런데 상관녀는 어떤 관계냐? 상관녀는 뭐에 중독이 됐다는 남편이? 반응 중독이라고 했잖아. 반응에 중독이 됐는데 반응이 중독되면 이 반응에 관련되는 것이 중독되다 보니까 여자는 뭘 인식한다고요? 관심을 인식한다 했잖아요. 요 반응이 중독된 거를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착각 현상이죠. 즉 자기 착각에 들어가서, 착각은 뭐라 했어요? 왜곡된 생각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으니까 뭐를 해줘요? 뭐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어요?
어차피 이건 다 착각이고 실제 진짜 있는 거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습니까? 남자에게 뭐할 책임이 있습니까? 남자의 사랑. 이것도 없고. 또 뭐가 있나? 성적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는. 왜? 관심과 이걸 가지시니까 이제 의무감이 이제 있는 거죠. 몸내지는 의무만 있어요. 자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 거죠. 성상관녀가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남자들 세계에서도 뭐가 되냐면 남편이 외도를 하죠. 내 친구한테 야 적당히 해. 근데 한편으로 부러워요. 저는 남자들끼리 그렇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자 보니까 표현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야 나는 왜 저렇게 못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놈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템포를 도망갑니다. 왜? 그 물동 나한테 튀면 안 되잖아요. 안 걸리면은 부러워해요. 근데 걸리면은 돌아서서 뭐라 할까? 아이고,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야, 누구네 집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남 얘기예요. 자기 얘기 아니니까 아주 좋아요. 안주거리로서는 아주 딱이에요. 근데 둘이 화합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또 친구가 쓰고 와가지고, 야, 넌 제주도 좋아. 왜? 와이프 다 수습해놨잖아. 와이프랑 더 좋아진 거야. 놀래요.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더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놈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한테서 애가 있더래.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랑 인연을 끊어버려요. 놀랍게도. 와이프랑 아무리 친해진다 해도 놀랍게도 그 사람 옆에 안 가요. 남자들도 뭐가 있냐면 적당히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해도 적당히 하라 그래요. 왜? 그거는 용납 안 해요. 남자들 세계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에 관련되는 부분, 상관없이 자녀 생기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남자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도 등급에 외도를 1단계로부터 10단계로 나눌 때, 요게 최하단계, 요게 진짜 최고 난이도의 단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자녀가 있는 거는 한 6단계 정도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60단계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잠깐 봤겠지만 내가 외도에 관련되는 걸 진짜 한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이거를 내가 분류를 내는 게 있어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분류하는데 10단계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10단계에서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안 길어요. 빨라요. 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것 뿐이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일수록 뭐가 만들어집니까? 놀랍게도 재활용하기가 쉬워요. 제대로 쓰레기는. 아무튼 그래요. 왜? 외도는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남편에서는. 열정덩어리가 원인이거든요. 이 열정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10단계로 갑니다. 크단 얘기는 뽀사필이면 돼요. 그래도 에너지예요. 다 열정이에요. 큰 거를 뽀사놓는 거는 그렇게 덩어리들이 다 열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요만한 덩어리 1단계, 2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1단계, 2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잘못 건드리면 그 열정 덩어리 사라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래서 속도는 1단계일수록 오래 걸려요. 10단계일수록 빨라요. 왜? 어차피 쌩 그냥 뽀개는 거야. 그냥. 어차피 뽀개도 어지간히 뽀개가지고는 열정 덩어리들이 안 사라진다니까? 그럴 때는 칼춤 쳐요. 그냥 막 날리고, 뭐가지 막 날리고, 기억 막 날려버리고. 왜? 안 죽어요. 놀랍게도. 20단계.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1단계, 10단계는 관심 없어. 상관은 뭐냐? 딱 하나예요. 성적 의무만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성적 의무만. 즉, 의무예요. 권리도 아니야. 의무예요, 의무. 왜? 이 의무를 다 해야 뭐가 옵니까? 반응이 주거든. 반응이 뭐야? 이 반응이 중독돼 있으니까 반응이 틱 오면 뭔가 하나 움직이면 그게 다 관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아요. 남자는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병든 건데 이 병든 거에 이 사람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버리면서
이 성이 되는 성적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상간녀. 자, 그럼 물어보죠.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상간녀 될래?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아내라는 사람과 상간녀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내가 아니죠. 여자죠. 근데 어떤 여자입니까? 여자는 사랑받으면서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뭐만 있어요? 성적 의무만 가진 여자예요. 즉, 못 내주는 여자인 거예요. 창녀보다 못해요. 창녀는 직업의식이라도 있지. 돈이라도 벌고. 이건 뭐예요 도대체?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심리장애라 그래.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심리장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정상적인 사랑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혼했다. 그럼 또 결혼할까?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미혼 상간녀일 때는 치료 방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 치료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만약에 유부녀면 어떻게 될까요? 유부녀면. 놀랍게도 이걸 놔버려버립니다. 이걸. 놀랍게도 이걸 버려요. 이거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죠. 일로 전환을 해버려요. 근데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 남편에게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무한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 결혼 초반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 초반에는 이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티격태격 하면서 뭘 만들어갑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약속과 신뢰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남자에게 무한책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냐 아니면 만들어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한책임 개념이 아예 그 남자에게 없다. 그럼 갖다 버려야죠. 이게 버려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방법은 하나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무한책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재혼의 심리에서 우리가 심리 논제를 발표할 때 재혼의 심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얘기 나왔었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무한책임과 같은 룰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룰이 딱 깨지면은 그 무한책임 그날 깨져요. 깨질 수 있는 이 무한책임인데 무한책임이 아니죠. 의식의 책임성, 즉 의식적인 책임을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그 룰이라는 거는. 그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볼 것도 없이 이거 못 견뎌요. 자, 그만큼 아내는 굉장히 많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켜야 될 거는 이 사람은 뭘 지킬까요? 뭐만 지키면 돼요? 응? 이 사람은 뭐만 지키면 되냐고요? 상관녀는 뭐만 지키면 됩니까? 그림 지금 다 설명했는데 이 사람은 지켜야 될 게 하나도 자기 몸조차도 못 지켜요. 뭐만 하면 상처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남자는 줄 서 있다니까? 그래서 외도하는 이 남편의 외도에서 상간녀가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이 외도의 대상을 이런 유부남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에 따라서 상처 깊이가 틀려요. 반응이 틀려야 돼요. 반응이 더 풍부해져요. 놀랍게도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점점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유부남을 많이 만난 여자야. 대박 난 거야 이제. 대박 났다니까 자기 한 거 다 해봐 이제. 미치. 절대 아내랑은 안 하지. 왜? 아내는 여자가 아니라니까. 아내는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여자들이 얘기하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바로 뭐냐면 내가 여자라는 거에 관련된 걸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내가 돼 있었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잘 살아왔다니까? 그럼 지금 이 기회는 나에게 뭘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 남편을 뭘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이놈이랑
상간녀랑 놀았으니까 남자는 확실해. 내가 딱 보니까. 그러면 나만 이렇게 만들었고 일로 빠져들게 만들면 끝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재밌게도 여자는 이번에 아내가 아주 충분한 뭐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았죠. 남편의 돈 때문에 뭐가 생겼다 그래서 분노에 상처에 장난 아니잖아요. 그걸 표현하면 돼요. 그 표현은 뭐 여자가 표현하면 아내가 표현하면 묻는데 여자가 표현하면 이제 좀 아는구나.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와 사람관계를 넘나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인간관계, 사람관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요번에 토요일날 끝내고 난 다음에 한 다음 달이나 또 할 때 특강이 또 한 번 있을 때 인간관계, 사람관계를 넘나드는 기법이 있어요. 이 외도는 총체적인 집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전체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인생 전부를 걸어놓고 하는 전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기법이 굉장히 위험하고 독이에요. 오로지 독 외에는 치료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 외도는 약이 없습니다. 오로지 독을 마셔야지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외도는 독으로 치료하는 방법 외에는 치료 기법이 없습니다. 인쟁동 치료법이니 인지치료법이니 무슨 치료법 무슨 치료 그거 다 약이에요. 그렇다고 그 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외도에는 쓸데기 없는 오히려 상처를 더 증폭시키는 더 위험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만드는 약이에요. 독이 필요한데 진짜 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이 더 커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